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오늘 방송은 혼비 JYP 둘이 편먹고 YG랑 싸우는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랜만이네요. 저와 그렇죠. 그런 JYP가 구도. 편먹는 구도. 셋이 뭐 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셋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김원비 강양구가 편먹고 JYP를 괴롭히는 방송도 있고 뭐 그쵸. 다양한데요. 네. JYP, HB 딱 편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좀 약간 뭔가 이 책에 문제가 있다는 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지, 그 구도에서 누가 더 이렇게 이 책을 좋아하고 싫어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YG는 좋아하는데 두 사람이 싫어한다 그러면 그 책은 훌륭하다라고 지금 말하려는 거지. 그 말이죠. 지금 방주 때부터 이어져 그러니까, 오는 거야. 우리 둘이 좋다고 하는데 YG만 싫다고 하면 그 책은 별로라는 거고. 그쵸. 방주가 연상이 되네요. 방주 때가 연상이 되네요. 아니 네. 근데 저도 YG님이랑 편먹을 때 조금 마음이 놓이나 봐요. 왜냐면 JYP가 그동안 골랐던 책들이 좀 있잖아요. 파리에서 길을 잃다라든지. 그래서 오늘 왔는데 JYP랑 나랑 한 편인 걸 딱 알고 기분 나빠? 아니 이 책 괜찮은 게 맞지? 약간 이런 의심이 들었어. 죄송해요. 네. 댓글 소개하죠. 귀찮아님, 크크크크 JYP님 집에 데미안 허스트 소머리와 블링블링한 해골 놓여 있는 상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전 방송 들으면서 카미노 아일랜드도 생각났지만 존 그리샴보다 더 오래된 시드니 셸던의 내일이 오면도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 이 댓글 읽고서 너무 웃었어요. 그러게요. 언제적 시드니 셀던과 내일이 오면이냐. 그리고 넘나 대범한 수법이라 하니 아이러브 필립 모리스도 생각나고요. 읽을 책들이 일이 쌓여가는데 시간이 없어 너무 안타깝네요. 예술도독 방송 들으시고 남긴 댓글인데요. 모리셔스님께서도 저는 도나타트의 황금방울새도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예술작품을 소장하고 매일 바라보며 평화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스테판 브레이트 비서의 그 행복한 고향감을 저는 평생 못 느껴보고 죽을 거란 게 안타깝지만 대신해서 이 책이나마 읽어봐야겠습니다. 카미노 아일랜드도 대출 신청해두었습니다. 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방송했던 책이나 방송 안 했던 책, 그 주의 핵심 테마 도서가 아닌 책 이름도 자꾸 말하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취향에 따라서 우리가 짧게 언급한 것도 그런 책이 있었어 이러고 맞아요.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날 우리 저 예술도둑 편에서 황금방울새 책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언급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 연두 누나님, 최경화님 출연했던 방송 들으시고 행운의 카자르님이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그림을 삼킨 개? 네. 네. 개 탐정 소설은 봤는데 개 미술이라니. 최근에 무서운 그림들을 재밌게 읽어서 이 책도 얼른 읽어보고 싶네요. 네, 냉구님께서도 미술과 댕댕이의 이야기라니. 거기에 우리 독지가 연두 누나 차경화님의 따뜻한 신간 아직 사서 채 절반도 읽지 않았는데 책의 퀄리티나 종이의 질감도 좋고 연두 누나 차경화 작가님의 시선과 애틋함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아재들 특유의 날방 같은 느낌이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생동감도 더해져 재밌네요. 네, 두 번째 편도 기대되고 조만간 책도 완독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책도 애견인과 독서가들에게 사랑받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고른 책은 숨겨진 건 죽음이라고 하는 앤서니 호로비츠의 무슨 시리즈죠? 이거는 시리즈 이름이 있습니까? 호손 시리즈죠? 호선 시리즈라고 보통 탐정 이름을 따니까. 네. 우리가 전작을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렇죠. 방송도 했었죠. 네, 콤비님이랑 같이. 네네. 중요한 건 살인. 중요한 건 살인. 네, 그쵸. 맞죠? 맞아요. 중요한 건 살인이라는 책을 했었고 그때 이제 앤서니 호로비츠라는
작가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면서 뭐 셜록 홈즈 얘기도 하고 방송 뭐 제작 이런 얘기도 한참 하고 뭐 등등 수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책은 뭐 안 해도 되죠. 그런 의미에서. 네. 근데 또 우리가 봤잖아요. 앞에 전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기대하면서 봤는데 역시 너무 재밌네. 사실 저는 그때도 중요한 건 살인할 때도 맞아. 그때 별로 YG님 그때 안 저는 좋아했고. 그 맥파이 음. 살인 사건이 훨씬 좋았지. 아유 비교가 안 되죠. 네, 그건 훨씬 사실, 그쵸? 좋았지. 그건 인정. 네. 네, 이 중요한 건 살인은 좀 그냥 소품 같은 느낌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또 이 두 분이 굳이 또 숨겨진 건 죽음을 방송을 하자고 하시네. 그래서 제가 뭐 근데 일주일치는 안 될 텐데요. 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항을 보이더라고요. YG가. 그래서 이제 타협을 받죠. 숨겨진 건 죽음으로 일주일은 안 하고 한 회분만 하기로. 네. 그러면서 그럼 나머지 한 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YG가 자기 혼자서라도 읽고 또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숨겨진 건 죽음 이야기를 한 편만 하고 네. 수요일 날은 수요일에는 다른 책. 다른 책으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약간 이제 맥락은 연달아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할 작가 이름 지금 말해도 됩니까? 말해도 말해도 될 것 되죠. 같아요. 네. 피터 스완슨 얘기를 할 건데. 제가 근데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근데 솔직히 앤서니 호로비츠하고 피터 스완슨 중에서 누가 더 끌리느냐, 누가 더 잘 쓰느냐, 누가 더 대가냐. 그 앤서니 호로비치죠. 그러니까 그런 네. 면에서 우리는 똑같이 그 피터 스완슨의 새 책하고 그렇죠. 이 숨겨진 건 죽음 중에서 이걸 먼저 볼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근데 발간일이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2024년 8월 30일. 그러니까 열린 책들에서 숨겨진 건 죽음이 나왔고 같은 날 이제 그 발간일 기준으로 하면 책에 박혀 있는 발간일 기준으로 하면 이제 푸른 숲 출판사에서는 피터 스완슨의 신작인 살인 재능이 나왔고 근데 저는 살인 재능을 먼저 봤어요. 그래요. 네, 살인 좋았어요? 재능을 먼저 봤고 근데 피터 스완슨의 전작이 형편 없어가지고 망했잖아요, 완전히. 네, 그래서 이 살인 재능을 읽을까 말까 하다가 읽었는데 그냥 전작보다 더 나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시리즈의 전작보다. 아니, 그래서 잠깐만, 저는 시리즈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죠. 그 거기서 죽여 마땅한 사람들부터.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여 마땅한 사람들은 우리 방송했죠 아마? 안 했나? 했죠. 그건 이제 됐다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뭐죠? 살려 마땅한 그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살려 마땅한 사람들. 살려 마땅한 네, 사람들. 죽여 마땅한 사람들 다음이 살려 마땅한 살려 사람들. 맞아요? 그럼 살려 마땅한 사람들이고 그게 망한 책이잖아요. 망한 책이죠. 근데 네. 그 다음으로 같은 시리즈가 나온 게 살인 재능이에요. 살인 재능이에요. 아니 뭔 시리즈가 이름이 이렇게 완전 달라졌어?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나오는 뭐 거죠. 어쩌고 마땅한이든 뭐 어쩌고 사람들로 끝나야지. 근데 완전히 그냥 살인의 재능 있는 사람들로 하든지. 등장인물들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전작이 별로여가지고 출판사에서도 아예 좀 이렇게 다르게 브랜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리즈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등장인물이 똑같아요. 등장인물이 다르다며요. 좀 전에는.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주요 등장인물에 등장인물. 그 한 명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은 똑같은데 주인공이 이제 나오는 오케이, 거죠. 오케이, 알았어요. 일단 그건 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네. 살인 재능은 숨겨진 건 죽음. 그 유명한 맥파이 살인 사건의 네. 저자 앤소니 호로비츠. 네, 이분이 이제 그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네. 그게 전직 경찰이죠. 네. 전직 경찰이고 지금은 탐정 비슷한 네네. 그런 어떤 아저씨가 나오고 그게 호손이고 그쵸. 컨설턴트. 네네. 그리고 그 호손이 작중의 소설가인 사람을 찾아와서 네. 야, 너 나랑
같이 다니면서 사건 추적하고 네. 내가 범인 잡는 이야기를 네가 책으로 써라. 근데 이제 그 작가가 이름이 앤서니 호로비츠인데 소설 속에서도 셜록 홈즈 시리즈의 그 마지막 기념 작품을 네네. 다시 쓰는 그렇죠. 리라이팅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유명한 어린이 책 그쵸. 모험 시리즈의 네네. 작가이기도 하고 그 영국의 유명한 드라마의 각본가이기도 한 제작자의 남편이기도 하고 제작자의 남편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그 작중 등장인물인 작가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는데 그게 다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그죠. 실제 앤서니 호로비츠 네, 앤서니 호로비츠인 거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 탐정이 찾아와서 작가한테 야 내 이야기를 나의 활약상을 네가 소설로 쓰고 수익은 반띵하자 라는 제안을 해서 어처구니 없어 하다가 아무튼 같이 다니면서 범인도 잡고 그쵸. 그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팔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살인이라고 하는 네. 지난번 네네. 작품 네, 중요한 건 시리즈의 첫 작품.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중요한 건 살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는 과정에서 사실 이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죠. 앤서니 호로비츠 작중하자는. 네. 하지만은 계속 끌려다니는 그쵸, 거죠, 그쵸. 자기는. 네. 약간 왜- 로맨틱 코미디. 그러니까 왜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끌려다니고 네. 그 다음에 절대로 저 호손이란 인간이랑 엮이지 말아야지 싶은데도 계속 엮이고 그러다가 막 관심 생기고 그죠. 뒷조사하고 정말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인데 네. 두 사람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죠. 음. 근데 저도 사실 시리즈 첫 편은 모든 시리즈의 첫 편이 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인데 아직 이제 캐릭터도 쌓아놔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배경 설명도 해야 되고 해서 좀 늘어지는 감이 있어서 저도 1편은 그렇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타의 다른 고전 미스테리에 비하면 추천할 만하지만 맥파이 살인 사건을 쓴 사람이 이걸 썼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았는데 2편은 1편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전 재밌었어요. 그래서 혹시 1편을 보고 실망하신 분이 있다면 2편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줘봐도 좋을 것 같고 혹시 1편을 꼭 봐야지만 2편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의 벽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1편 안 봐도 돼요. 왜냐면 호로비츠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 책을 안 볼까 봐 턱을 엄청 낮춰놔서 2편에 이미 1편에서 있었던 일을 알아서 다 요약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건 죽음부터 읽으셔도 저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1편이랑 비슷하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편보다 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1편 수준. 아 진짜? 네. 저 이제 저 타협하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 네네네. 진짜 진심인데요. 4배 재밌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고 1편 수준이라는 말에도 동의할 수 없고요. 한 1.5배 정도는 재밌다. 1.5배가 1편 수준 아닙니까 거의? 아니죠. 그렇지, 1.5배면 1배가 1편 수준인 그럼 거지. 0.5 50%나 재밌다는 거잖아. 그거만큼 그거보다는 더 하지 더 않을까요? 쓸까요? 2배 그럼 2배. 저는 뭐 2배든 4배든 다 동의할 수 없고요. 그 YG는 그냥 맥파이 살인 사건만 자, 재밌었다? 맥파이가 100이다. 아니 근데 하면- YG는 맥파이도 100이 아니야. 아니 그냥 맥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맥파이를 100이라고 100이라고 하면 치면 저 중요한 건 살인과 숨겨진 건 죽음 그 두 개는 숫자로 표현해 보세요. 50 미만. 둘 다. 네, 저는 진짜? 둘 다 50 미만이고 똑같이?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 숨겨진 건 죽음은 제가 왜 그 이제 두 분 재밌게 읽은 혼비님 포함해서 두 분한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 약간 중도 포기할 뻔했다니까요. 아 그래 너무 지루해서요? 제가 웬만하면 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중도 포기할 뻔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여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중도 포기하고 싶었던 지점이 어디예요? 왜 재미가 없어요? 일단 별로 저는 이 마음에 안 등장인물들한테 드는구나. 매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앤서니 인정. 호로비츠라는 화자도 별로 매력적이지 그쵸. 않고 너무 잘난 척하죠. 그 호손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어.
근데 사실 이런 시리즈는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네. 끝이에요. 그게 아무리 재밌어도 호손 나올 그 때마다 찌푸려지면 호로위츠의 그 약간 능청스러움 이런 게 싫은 건가 봐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너무 인위적이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할까? 사용하는 방식이 인위적이라는 인위적이다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이용해서 개그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치는데 그런 호로위츠가 게 개발한 방식인데 나름 음. 사실 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기 저런 자신을 저렇게 식으로 웃기면서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등장시켜가지고 저렇게 글을 쓰는 게 진짜 이게 처음일까요? 처음은 과연? 아닐 처음 아닐 아니죠. 것 같은데. 물론 과거에도 이제 자전적 소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저렇게 대놓고 자기가 한 모든 작업들 같은 거를 다 등장시키고 심지어 전작도 등장시키고 그쵸. 하면서 이렇게 약간 개그도 아니고 뭐 액자도 아니고 그쵸. 희한한 방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YG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설을 좋아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그 지지난주에 심플플랜 소개하면서 제가 혼비님이랑 저랑 그 미스터리 취향차 이야기하면서 저는 후돈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치. 일단은 처음에 이게 살인 사건, 후돈이시죠. 완전 살인 정상적인. 사건이 나오고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을 쫓아가는 이야기 자체가 제가 선호하는 그 장르가 아니고 그건 저는 뭐 초등학교 때나 읽었던 네. 일단 선호하는 장르가 아니고 일단 첫 번째는 그 일단 선호하는 장르 제가 선호하는 장르가 아닙니다. 그 장르 자체를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네. 선호하는 장르가 아니어서 일단은 저는 좀 시큰둥한 데다가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저는 좀 너무 사실 이게 약간 일부러 올드한 느낌 주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막 다잉 메시지 나오고. 네, 그런 것도 저는 이게 뭐 언제적 이야기야 이런 식이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등장인물도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서 네. 총체적 난국인 거죠. 제 그러네요. 입장에서는. 그리고 원래도 YG 취향은 그러니까 진짜 고전 미스터리와 스릴러의 두 장르로 나눈다면 솔직히 YG는 고전 미스터리 별로 스릴러 그쵸. 이 팬심은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그 앤서니 호로위치 숨겨진 건 죽음을 하자라고 안 했으면 저는 막 우선순위가 되게 밀렸을 것 같아요. 읽지도 그렇죠. 않았을 거다. 어쩌면 읽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YG님의 평소 책 취향이랑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앞으로 고전 미스터리는 안 권하려고 이걸 마지막으로 숨겨진 건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제 YG한테 고전 미스터리의 늪에서 놔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요네자와 호노부 뭐 이런 건 또 YG 좋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근데 그게 생각해봤다. 이제 요네자 호노부는 왜 좋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네자 호노부는 그 뭔가 수수께끼를 찾아 풀이하는 과정에서 다른 잡다한 게 많잖아. 뭐 일본 역사도 나오거나 그치. 아니면 뭐 지방 소멸도 나오거나 그치. 막 그런 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의 나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요. 재미를 느끼는 거죠. 저 안소니 책에도 영국 관광지도 많이 나오고 영국의 옛날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저 몇 군데 찾아봤어요. 그 막 그러니까 뭐 도심 속에 무슨 부잣집 많이 놓여 있는 뭐 그쵸. 그런 거 실제로 있는 곳일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그래서 곳이고. 찾아봤더니 진짜 그 소설 속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런 의리의리한 저택들 막 그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JYP가 판타지나 초자연 질색하는 거랑 똑같이 YG한테 이런 류의 퍼즐 미스테리가 너무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현실에서 솔직히 발붙이기 힘든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현실은 CCTV 그리고 막 왜 그런 거 블랙박스. 그치.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더 많은 심각한 범죄들이 벌어져서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이렇게 퍼즐 미스테리처럼 무슨 연극 무대 같은 데에 사람들을 다 맞아요. 놓고 수수께끼 풀이만 하는 것이 YG한테는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되게 현실에서 되게 멀리 있는 어떤 페리테일처럼 느껴져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냥 이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이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성은 없으니까. 개취인 거죠. 리얼리티가 맞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뭐 맞는데 네네네. YG가 좋아하는 온갖 리얼리티 전혀 정말 일도 없는 그런 책들은 또 좋다고 또 읽잖아요. 그치. 그런 거죠. 이게 여기도 그냥 처음 설정은 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고 근데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와인병에 살해당한 채 발견이 돼요. 그리고 아까 혼비님께서 잠깐 다잉 메시지 언급도 했지만은 네. 812 뭐 이런 거 있죠. 182 182. 182. 182라고 하는 그 글씨가 파란색 페인트? 네, 초록색 페인트로 네. 이렇게 벽에 이렇게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숫자도 틀려. 저 페인트 색깔도 틀려. YG 정말 이런 팩트 182라고 체크인데. 하는 초록색 페인트로 이렇게 다잉 메시지가 거기에 크게 써여 있는데 근데 가장 먼저 범인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최근에 그 변호사가 이혼 소송에서 지게 한 그 일본계 미국인 여성 작가예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혼 소송에서 진 다음에 우연히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너무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여성이 그 변호사에게 와인을 머릿속에 쏟고 그 다음에 내가 너 와인병으로 다음번에 만나면 와인병으로 너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던 걸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그쵸. 게 불과 며칠 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진짜 실제로. 와인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경찰들은 1차적으로 그 혹시 그 여자 뭐 말이 안 되죠 사실. 네네. 뭐 그 여자가 어떻게 범인이겠어요. 네. 하지만은 혹시 이제 이러면서 이제 호손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 살인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하는. 그죠. 근데 아마 그 맥파이 살인 사건이나 에거서 크리스티류를 재밌게 읽으시거나 가끔 이제 댓글에 그 제가 루이즈 페니를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 책을. 진짜 취향 차이여서 제가 이 책이 너무 재밌었던 거는 정말 옛날 느낌 물씬 나는. 근데 저는 YG님이 왜 그것도 되게 인위적이라고 느끼는지 알겠어요. 약간 조금 과해. 그래서 옛날 고전 미스테리의 다잉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막 발자국부터 뭐 아무튼 여러 사람의 알리바이 트릭 이런 것들이 옛날 고전을 현대의 방식으로 너무 잘 뿌려놨어.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읽혀요. 예, 그래서 그 앤서니 호로위츠의 이 호손 시리즈가 네. 그 추리 소설의 황금기를 재현했다는. 그쵸. 정말 그런 것 평가를 같아요. 받는 것도 네. 일부러 그런 걸 의도를 했겠죠. 그쵸. 그리고 또 그런 소설을 좋아하는 맞아요. 그 장르 독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앤소니 호로비츠는 이 책에서도 그렇고 고전 미스테리가 현대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있는 것이다를 굉장히 보여주는 작가고 그래서 고전 미스테리가 그러니까 취향인 사람들은 너무 즐겁게 읽을 거고 이제 YG처럼 고전 미스테리처럼 영국 무대 같은 데서 비현실적으로 복닥복닥 되는 것들이 마음에 안 와닿는 사람들은 안 읽으시는 게 좋은 책이고 심플 플랜을 읽으시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JYP는 이거랑 맥파이 살인 사건이랑 어땠어요? 맥파이가 무조건 위죠. 근데 영국에서는 인기가 엄청 많나 봐요. 엄청. 이 시리즈가. 이 시리즈가 엄청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이제 3편까지 나왔는데 엄청 인기가 많나 네, 봐요. 일본, 미국, 영국 뭐 당연히 인기 그렇대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안 웃겼어? 코믹 미스테리 탐정 소설을 추구하는 거니까. 근데 YG는 웃김조차도 안 통한 거죠. 아니 별로 웃기지도 않았어요. 유머 코드가 다 영국식 유머 싫어하는구나. 어쩐지 내가 웃기면 잘 안 웃더라니.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지루하게 읽었지만은 근데 그 진짜 혼비님 말씀처럼 그 혼비님이 미스터리 소개하면 되게 혼비님 그 책도 읽어봐요 저 책도 읽어봐요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 미스터리 그 고전 미스터리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읽으면 맞아요. 아마 재밌게 읽지 않으실까? 근데 이 책 속에서 그 여자 작가 너무 부럽지 않아요? 저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니 그 현실을 약간 현실에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쓴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럴 것 난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일본계 그 사람의 삶 좀 부럽지 않아요?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는 얘기 못 하겠는데. 그리고 그 앤서니 호로비치가 실제로 그런 작가한테 당한 경험을 녹여낸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 이 사람이라면. 너 뭐 어린이책 작가 뭐 이런 식의 아는 척도 안 하고. 근데
좀 자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포일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거의 우리 책걸상 얘기할 때 뭐 건수만 있으면 K를 팝니다 막 끼워서 얘기하고 과학의 품격 막 전국 추리자랑 얘기하듯이 정말 자기 책 얘기를 너무 많이 쓰는 거 하나 빼면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소설이. 그 과학의 품격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드디어 제가 네네. 원고를 다 넘겼습니다. 와 너무 축하해요. 네, 원고를 다 넘겼고 되게 편집자 선생님이 좋아하세요? 잘 만들어 보냈다고. 그래 그럼 언제 나와요? 이제 일정 공유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요 방송 나갈 때쯤에 JYP 새 책도 나왔어요. 또 고세를 못 참고. 어쩌면 11월 초에 나와요? 11월 초 완전 초는 아니고 중순 이전에. 그러면 이 방송 나가고 방송 나서 바로 조금 지나서 이 방송 나가는 날 서점에 깔려 있을 가능성도 있고 며칠 있다가 깔릴 가능성도 있고 그 정도. 제목 얘기하시죠. 제목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요. 박표영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둘 다 얼마나 앤소니 호로비츠 같아요. 내가 방금 자기 책 얘기 좀 그만하라고 했더니 바로 물고. 근데 웃기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고. 웃기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저 아저씨는 아니 앤소니가 그렇다고. 그래서 앤소니가 우리 웃기려고 일부러 책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받아줘요. 아니야 나는 책 홍보하려고 하는 거야. 절박하게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도 돼. 웃기는 게 대수야. 앤소니는 끝없이 그렇게 자기 얘기하는 게 유머 코드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웃어주니까 계속 하는 근데 거죠. 이 아저씨가 지금 55년생이잖아요. 55년생이면 지금 벌써 몇 살이야? 거의 70세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재 개그 하듯이 저분은 지금 어차피 고전 미스테리인데 할배 개그를 새로운 스타일로 하는 거고. 아니 이제 70세면 좀 이렇게 약간 정리할 때지 계속해서 아우, 이것도 하고 있어 저것도 하고 있어 막 저 나이에 저런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시도하고 시리즈로까지 성공시키고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그 한강 작가님 노벨상 인터뷰하시면서 그 작가의 최전성기가 흔히 50에서 60세까지라고 한다. 너무 100세 시대에 좀 낮춰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50에서 70세까지. 70세까지. 10년은 늘립시다. 아니 앤서니 호로이츠도 있고 피에르 르메트르도 있고 그래. 스티븐 킹도 있고. 르메트르는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을 무렵 그 나이에 시작했어요. 시작하셨고 데뷔하셨고. 네. 자 어쨌든 이번 주 말고 이번 시간에는 네네. 앤서니 호로비츠의 숨겨진 건 죽음 다뤄봤습니다. 그 지난 시간 그 한참 전에 찾아보면은 중요한 건 살인. 네, 있어요. 또 저희가 또 셋이서 소개를 했으니까 그거랑 아무튼, 연계해서 같이 들으셔도 재밌을 겁니다. 앤서니 호로비츠 뭐 여러 가지로 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맥파이 살인 사건이 하여튼 짱이고요. 그 맥파이 살인 사건도 우리가 했죠, 소개했었죠. 네. 맥파이가 짱이고 맥파이 안 읽으신 분들도 부럽습니다. 그 맥파이 살인 사건 소개할 때가 혼비님이랑 우리 약간 풋풋했던 시절이잖아요. 첫 녹음이었어요. 첫 녹음. 제 기억에. 본인 책 말고 첫 녹음이 그러니까 맥파이였어요. 우아곡한 이후 이제 제가 크루로 참여한 다음에 맥파이가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한테 약간 좀 특별한 게 있어요. 풋풋한. 그때가 첫 번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와서 두 권을 하잖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맥파이 살인 사건이랑 요네스베의 맥베스 이 두 개를 같이 그래요. 했었죠. 그 이제 그 순수했던 관계가 어떻게 훼손되고 망가졌는지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 편 듣고 오늘 거 들으면 아니 제가 궁금해가지고 우아곡한 여자축구 방송을 지난달에 들은 적이 있어요. 와 그때 나 엄청 존중받았더라고요. 엄청 존중. 진짜 약간 뭉클해. 그러니까 우리의 첫 만남이 라디오에 박제가 되어 있는데 되게 그때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그 우아곡해한 여자 축구는 진짜 좋은 책이잖아요.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끊자. 그게 계속 녹음하면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